고민이 많이 되는 단지일 겁니다. 이제 입지와 상품성은 좋은데 금액이 무겁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예. 근데 요 해링턴 플레이스 상공역은 제 책에도 나오지만 여기 부평 아이파크나 뭐 쌍용도 플래티넘 세 단지 모두 청약 당첨되기도 했고 경매로 낙찰받기도 해서 굉장히 잘 아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곡구역을 기다렸는데 다른 단지들 부평 그랑힐즈나 캐슬앤 더샵 이런 단지들이 분양을 하고 완판이 되고 입주까지 마쳤죠. 남아있는 단지는 해링턴 스퀘어 상공역과 맞은편에 상공 6구역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장 입지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요번에 분양했던 단지가 쌍용도 플래티넘 부평 자리이거나 내지는 위에 있는 뭐 캐슬앤 더샵 이 정도 입지라면 이 정도로 고민이 되지 않았을 텐데 7호선 바로 앞에 끼고 있고 2475세대에 초등학교를 품고 있잖아요. 길을 건너지 않고 또 입주 시점이 2028년 6월로 분양권 투자하기에도 유리한 조건들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민이 되는 단지입니다. 분양가가 만약에 8억대가 아니라 8억 중반이 아니라 한 7억 중반만 됐어도 청약 접수 결과가 훨씬 더 많이 나왔을 거라 생각은 들어요. 해링턴 스퀘어 상공역은 현장을 꼭 가보셨으면 좋겠는 게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버스 정거장에서 정거장까지 우리가 웬만하면 걸어서 못 가잖아요. 이 단지의 프리미엄 요소라고 하면 저는 이 역과 가까운 곳, 역과 가까운 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07동, 111동, 106동, 105동, 104동 사실은 104동에서 역까지 가기에는 걸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거는 한 105동까지 그런 이제 앞동에 배정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탈출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는 전매가 1년이기 때문에 또 중도금 대출을 실행시키고 나서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뜨거울지 몰라도 아마 1년 후에는 지금의 분위기보다 서서히 식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선 금액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14평형이 8억 중반인데 중도금 이자 후불제이기 때문에 발코니 비용이 별도잖아요. 2028년 6월 입주 시점에 34평을 잔금을 치를 때는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8억 중반이 아니라 거의 9억입니다. 이자만 해도 금리 4% 정도 잡고 한 5천 정도 나갈 거예요. 인상적인 부분이 조합원들이 8사를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력평형이 5구입니다. 5구. 그래서 5구가 거의 1200세대 일반 분양의 한 절반가량 되고요. 74랑 84는 한 뭐 100여개, 200여 개 되고 96은 5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되는 세대수가 적은 96이나 84들이 조금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그 34평 기준으로 분양가가 3억 후반이거든요. 입주권을 사기에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한 4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매 가능한 시점에서는 분양권이 훨씬 더 유리한데 입주가 도래하면 할수록 분양권은 메리트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은 되도록이면 빨리 파는 것이 내지는 한 바퀴 내지 두 바퀴는 이제 돌려야 기대하는 안전마진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긴 또 재밌는 게 김포의 한강수자원이나 산성역 해리스톤 같은 경우에는 한 3, 4천 세대가 일시적으로 공급했는데 단지가 쪼개져 있어요. 그 단지 안에서도 역과 가까운 동과 역과 먼 동은 뭐 1억 정도 차이도 나고 그 다음에 A타입과 B타입은 또 몇 천 정도 차이 나고 이렇게 서로 차등을 둬서 그래서 차등을 두면 결국에는 저렴하다는 이유 때문에 역과 먼 소단지도 결국에는 완판이 되거든요. 누구나 여기 앞동에 가길 원하는데 근데 여기 401동은 여기 앞에 있는 동과 1억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같은 평형 대비. 근데 금액 차이가 없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은 여기를 굳이 1억을 더 비싸게 주면서까지 분양받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일반적인 분양할 때는 그러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적인 메리트를 주는데 이번에 분양한 곳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뭐 107동이라고 해서 112동이라고 해서 금액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타입끼리도 금액 차이가 나는 것도 없고 되게 심플합니다. 심플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앞동에 배정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앞동에 34평의 A타입 내지는 96이 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일단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차등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 한 칸을 더 마련해서 몇 동에서 몇 동은 얼마, 몇 동에서 몇 동은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마 해당 단지가 완판이 됨으로 인해서 수혜를 얻으실 분들, 해당 단지의 조합원분들, 분양 관계자분들, 인근의 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그 분양단지가 성공리 완판되기만을 아마 기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니까. 여기가 부평 아이파크 요 입지고요. 상공역이 있고 요동까지가 딱 좋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갈 수 있거든요. 아마 요동까지도 이렇게
뭐 가로질러 가면은 좀 부담 없이 성인 걸음 기준 10분에서 15분 정도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뒷동들은 걷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그리고 앞동들은 이렇게 트여 있기 때문에 학교가 있어서 웬만한 층들은 다 이제 영구적인 조망이 되죠. 그리고 학구는 좋지 않지만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는 거, 그것도 큰 강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동과 뒷동의 그런 프리미엄이 저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황금성 측면에서도 상공역이 여기 있다라고 보시고, 이렇게 앞동들, 이런 앞동들은 괜찮죠. 뷰가 보이면서도 역과도 가깝고 걸어갈 수 있고, 그리고 안전하게 학교 보낼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게 저는 일단 동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34평형 조합원 분양가가 3억 9천이니까 많이 높게 나온 거고. 자, 여기 107동, 111동, 106동. 네, 여기서부터 101동, 108동, 112동까지 요 순서에 맞게 제가 107동, 111동, 106동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이 동호수를 입혀본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96이나 84 등은 대부분 저층만 나와 있죠. 특히나 96은 2층, 1층밖에 없어요. 뭐 5개밖에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84도 많지 않아서 다 10층 이하로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호선 역세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107동, 111동, 역과 가까운 동들의 40평대, 30평대는 그 나름의 희소성이 있을 것 같다. 언제까지? 네, 그 입주 굉장히 기간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분양권이 가지는 희소성이 클 것 같고, 이제 25평들은 조합원들이 많이 안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고층도 많이 있습니다. 25평도 있고, 판상형, 타워형, 고루고루 있죠. 25평이 저는 이제 경쟁력이 없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평당가로 환산을 해도 일반적으로 25평이 34평보다 평당가가 더 높은데, 여기서는 25평이 34평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도 않고 고층의 물건이 있으면서도 또 역과 가까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25평도 이제 역과 가까운 107동이나 111동 내지는 106동 정도라면, 뭐 아니면 105동까지도 25평은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 괜찮다는 의미를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상국초등학교에서 점점 밑으로 갈수록 멀어지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최고층의 높이가 다 각기 달라요. 어떤 동은 37층, 어떤 동은 45층, 21층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동호수를 받으시거나 내지는 줍줍을 하실 때도 이 일률적인 높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동호수 배치도를 꼭 펴놓고 매칭을 잘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는 101동, 108동, 112동이 여기에요. 네, 여기. 그래서 한쪽에 몰아주지 않고 고루고루 동마다 다 있는데, 동호수 배정받는 거는 랜덤이잖아요. 25평이 물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11동이 됐다. 네, 그러면은 누군가는 이 물건에 가치를 두고 관심을 가져할 수도 있겠다. 이거죠. 요거 말씀드리고 싶고, 25평은 여기 노란색 화면 보이시죠? 59A는 판상형입니다. 59B는 타워형이고 101동부터 107동, 111동까지 다 고루고루 있습니다. 그리고 30평대는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이제 역과 가까운 앞에 동이 아니라 다 밑에 동에 있어요. 밑에. 그래서 밑에 있는 동들은 물리적으로 내가 걸어서 역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거를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려면, 그런 대단지 있잖아요. 뭐 송파 헬리오시티나 뭐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될 수 있고, 한 2000세대 내지 3000세대 정도 대단지, 그런 역이 있는 그런 동에 한번 쭉 걸어가 보시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느낌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거고, 이걸 단순히 남성분의 걸음으로 보실 게 아니라 여성분, 뭐 아이를 키우는 뭐 그런 가족이 있다는 전제하에 보셔야 합니다. 30평대 A타입은 포베이 판상형의 타입은 좋은데 동 배치가 주로 뒤에 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30평대 B타입은 이렇게 타워형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요 30평대 A, B타입은 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청약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84 A타입은 포베이 판상형의 알파룸도 있고 고루고루 배정이 되는데, 이제 공급되는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B타입은 타워형에 고루고루 공급되는데 마찬가지로 많지는 않고요. C타입도 타워형이고, C타입은 여기 앞에 동이 없고 104동, 105동이 그나마 조금 역에 가까운 동이에요. 84D는 포베이 판상형이고 여기 111동, 그리고 밑에 있는 동에 배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96은 포베이 판상형 40평대고 다 106동, 107동, 111동 저층이긴 하지만 메리트가 있습니다. 청약 신청 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남은 거는 내가 예당이나 정당 당첨이 됐을 때 계약을 할지 말지, 이거에 대한 판단, 그리고 나중에 줍줍이 나왔을 때 이거를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겠죠. 그리고 지금 한번 제대로 공부해두면
보통의 일반 분양자들은 계약서 작성하고 전매할 생각 없이 그냥 쭉 가져가다가 막상 입주쯤 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팔 수 있는 시점에 못 팔면은 아마 일반 분양자 물건은 특히나 뭐 30평대 B타입 밑에 동들은 마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적절한 금액에 사는 시나리오를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입지와 상품 자체는 괜찮아요. 금액만 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매수까지도 열어놓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잘 이해되시나요?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해당 입지는 좋습니다. 상품도 좋고 분양권 투자하기에도 여러 가지 좋은 요소를 갖추고 있는데 일단 금액이 비쌉니다. 9억이면 우리가 살 수 있는 9억이면 1억 보태서 광명을 살 것 같아요. 광명을 살 것 같아요. 입지는 좋으나 금액이 비싸다. 근데 완판은 될 것 같다. 근데 우리처럼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좀 조심스럽고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오랫동안 여기에 실거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갖고 계신 분들, 상곡동 토박이 분들도 많거든요. 오래된 구축이 많아서. 그런 분들은 그냥 내가 여기 평생 살지 또 이런 마음으로 아마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일반 분양 물건은 당장 안전마진을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기존에 인근으로 있는 구축을 갖고 있는 분들 내지는 여기 조합원분들이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반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단기간에 완판이 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보장도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워서 운영하고 있는 베니아TV 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오셔서 문의하시면은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해링턴 스퀘어 상공역 특별공급 경쟁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87세대 모집에 총 접수 건수는 60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 특공은 평생 한 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안전마진이 없으면 절대 쓰지 않거든요. 특공 접수는 거의 들어온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자, 그러면은 일반 공급 경쟁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열어보는데요. 689세대 모집에 총 접수 건수가 1777건. 네, 777. 생각보다는 많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접수하는 날이 인천뿐만 아니라 기타 수도권도 같은 날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 개수는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1777개면은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좀 많이 몰린 통장 한번 볼까요? 84A가 그렇죠? 코베이 판상형에 앞에 통에 배정될 수도 있고 물량도 적으니까 그나마 많이 들어왔는데 한 200개 기타 지역까지 포함해서 경쟁률은 4.9대 1. 그리고 84B하고 C는 미달이 났네요. 참고로 미달이 나면 2순위 내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순위는 청약통장만 있으면 되거든요. 가입한 지 하루만 된 통장도만 있어도 신청은 가능해요. 그래서 뭐 하루 된 통장, 뭐 한 달 된 통장은 금방 또 그 기간이 채워지니까 고민은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84D는 5대 1이고요. 96은 5개 모집에 6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한번 올라가서 보면 30평대는 4.7대 1, 74B는 1.01대 1로 경쟁률이 나왔고요. 그리고 59A 타입은 2.38대 1, 접수 건수는 한 400건 정도 들어왔네요. 그리고 59B는 2대 1 정도, 한 40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일반 공급 접수 건수 자체는 많이 들어온 것 같지 않고요. 아마 이 정도 경쟁률이면 여기에서 이제 동호수를 받은 분들도 상당수 포기를 할 것 같아요. 예당으로 가거나 내지는 좀 줍줍으로 갈 확률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미 주택이 한 채 있으면서 2순위 통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내일 있을 2순위 접수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압동만 배정된다면 좀 단기로 매도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주간 방문자 순위가 1위고 2200명이 보고 있고 1400건의 댓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단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접수는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판되고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보면 해당 단지는 일반 분양자 입장에서는 프리미엄을 기대하기는 당장은 어렵다. 하지만 좋은 입지와 상품성 때문에 이 단지가 꼭 필요한 실거주자에게는 계약이 될 것 같은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 주변에 어떤 기준점이 조금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 주변에 있는 구축을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매 제한이 1년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매수도 생각을 미리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이 굉장히 넓고 볼 것이 많기 때문에 현장을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통행량도 많고 하거든요. 해링턴 스퀘어 상공역 가치 판단 및 경쟁률 분석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